네, 전국에 계신 5천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대선 상황 실장 김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25시간 뒤에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겠다라고 선고할 때는 아마도 추측컨대 5월 9일이 대선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과연 누구로 정리될 것인가가 최후의 관심사인데 그중에서도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과연 누가 될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여론조사 결과 한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선 상황판에서 김 실장이 소개합니다. 민주당의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과반을 못 얻을 경우 민주당은 1, 2위 후보와 2위 후보를 두고 결선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 결선 투표 가상 대결 결과가 오늘 대선 상황판에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문재인 43.7% 그리고 안희정 42.2%로 두 후보의 결선 투표 격차는 2.5%포인트밖에 나지 않는다.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결선 투표하게 된다면 이거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 뭐 이런 결론이 되는 셈인데 1등이라고는 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가 이 결선 투표 결과를 받아보고 상당히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반면에 안희정 지사는 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설문조사 같습니다. 윤태호 시장님, 이거 해볼만한 거 아니에요? 근데요, 이게 추세를 봐야 되는데 한 2, 3주 전에 저런 이제 똑같은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그때는 안 지사가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예. 결선 투표에서. 지금 안희정 지사의 표에는 본인을 좋아하는 표 플러스 이른바 비문표, 반문표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자라든지 아니면은 그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기로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전 국민 대상입니다. 그렇다면은 안희정 지사가 저거보다는 사실 좀 더 나와야지 실제로 경선에서는 해볼만 한데, 그러니까 아니 저 정도니까 물론 뭐 턱없는 숫자는 아니죠. 해볼만한 숫자인데 조금 더 분발해야 될 결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고 조금 의외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 김병민 의원님, 전 국민으로 표심을 확장하면 전 국민은 문재인보다는 안희정인데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당심은 또 전 국민의 민심과는 다르다. 이 상황이 좀 아이러니하네요. 그러니까 예선에서는 경쟁력이 있는데 본선에서는 경쟁력이 없다.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저는 저게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다라고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바로 내일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결정나는 날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후보보다 문재인 전 대표에게 힘이 바짝 쏠리게 돼 있는 상황이고 대통합과 대연정을 얘기하고 있는 안희정 지사가 지지율이 쭉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도 저렇게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거는 네. 만약에 내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선고 결과 인용으로 결정이 되고 과거는 정리하고 미래를 바라보자라고 대통령 선거의 흐름이 이어지는 순간 결과는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희정 지사 측 입장에서는 최근 빠지고 있는 여론조사 지지율 때문에 많이 좀 실망했겠지만 저거 하나가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되찾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대선 상황실의 뉴스 두 가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아까 대선 상황실 의제가 연락 없음 하고 10분 만에 제압. 과연 이 정체가 무엇일지를 생각하면서 대선 상황 뉴스 공개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연락 없음의 주인공은 김종인 전 대표였습니다. 내가 떠나는데 안희정이도 전화 왔고 이재명도 전화 와서 예의로라도 대표님 나가지 마세요 말렸는데 문재인은 연락이 없더라. 직접 들어보시죠. 뭐 어저께 내 전화를 받았는데 뭐 일단 뭐 이미 내 결심을 굳힌 상황에서 고맙다고 뭐 내가 그랬지. 아니 내가 뭐 그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뭐 할 얘기가 뭐 있겠어요. 그 사람 대선 지금 준비하느라고 바쁜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거고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지 뭐 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 문재인 대표가 연락해 오신 거 없으신가요? 난 맞아요. 그래서 그런 연락 받은 적 없어요. 상당히 의외의 대목이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사실상 총선에서 민주당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김종인 전 대표를 삼고초려 했는데 떠나는 순간 연락이 없었다. 김종인 대표와 김종인 대표 측의 반응도 저희가 좀 취재해봤는데요. 탈당 만류하는 안희정, 이재명은 전화 받았는데 문재인 연락은 받은 적이 없다. 문재인 스스로 대세론을 얘기하는데 더 이상 뭐 거기에 내가 할 말이 있겠냐? 대세 아니다 이거죠. 김종인 전 대표의 측근은 작년 총선 이전 문 후보 부부와 두 차례 식사를 했다. 하지만 총선 이후 승리로 이끌었는데 전화 한 통도 없더라. 그때 먹은 밥값이라도 돌려달라고 해야 할 판이다. 밥값 김종인 전 대표가 냈군요.
측근인 최명길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김 대표 탈당으로 탄핵 이후 당 지도부와 문재인 후보 등이 개헌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3월 20일 이후에 1차 탈당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요. 저를 포함한 대여섯 명 민주당 의원이 의견을 모았다. 탈당키로. 탈당은 1차로 끝나지 않고 경선 초기 문재인 대선이 굳어지면 여러 캠프로 흩어진 개헌파 비문 세력들의 2차, 3차 탈당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이게 김 대표의 탈당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 칼럼. 이게 좀 도의적으로 네. 김 대표가 나가는 게 문 전 대표 입장에서 뭐 반가웠는지 반갑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화 한 통은 좀 할 수 있는 일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두 마디가 있죠. 예. 걔 전화 한 통 없더라. 전화 한 통 없더라. 걔 밥 한 번 안 사더라. 밥 한 번 안 사더라. 이 두 마디면 끝납니다. 그 예. 사람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뭐 사회적인 모든 관계나 뭐 인성까지. 예. 근데 전 제목을 잘 뽑은 것 같아요. 문재인의 전화는 없었다. 아, 그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 전화해서 어쨌든 그 우리나라 그 정서이고 예의기도 하잖아요. 예.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총선 뭐 김종인 전 대표.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총선 전에 우리 당 살려주십시오. 그렇죠. 소위 말해 예. 선거초를 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뭐 여론조사 결과 여러 가지 어긋났지만, 당시 새누리당은 뭐 180석 이상을 얻는다라는 여론조사 뭐 예측이 있었고, 또 이제 반면에 민주당은 100석도 안 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정말 그 암흑과 같은 그런 전망이 있었던 차에, 소위 말하는 삼교초를 해서 이제 모셔온 분이고, 실제 총선은 뭐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역할도 안 하고 예의도 안 갖추고, 직접 얘기하시지만 스스로 대통령 다 됐냐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본인이 얘기하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뜨뜻미지근한 반응, 그리고 개헌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도 못하게 하는 그런 예. 당내 분위기, 여러 가지 감정이 쌓여있는데 문자 폭탄까지 왔으니 이제 반짜너라 뭐 문바들이 그런 문자로 그러니까 보냈다고. 활용 점정이죠. 그러니까 안 나갈 수 없는 상황까지 어떻게 보면 몰려간 것 같기도 하고. 김 대표가 많이 참았다. 네. 한편으로는 물론 김종인 전 대표 욕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 보면 자신의 어떤 정치 인생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이제 카드를 제대로 던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본인의 예. 욕심과 당의 상황이 맞물려서 나온 상황인데, 아까 저는 그 최명길 의원의 얘기가 참 재밌어요.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이 탈당을 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또 판이 어떻게 판가리가 변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네. 그 2, 3차 탈당에 따라서 안희정이냐 문재인이냐 경선 결과에도 영향을 그렇죠. 좀 미칠 것 같은데, 요 이야기 두 번째 뉴스마저 마저 뜯고서 계속 한꺼번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락 없음의 주인공은 밝혀졌고 10분 만에 제압은 홍지서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의원님들 기살리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기죽을 필요 없다. 어차피 진영 싸움이다. 5대5 게임이다. 인용되면 인용되는 대로, 기각되면 기각되는 대로 전열 재정비를 하면 된다. 그래도 제가 정치를 오래 했죠. 원내대표, 당대표까지 했으니까 당이 걱정스럽죠.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죠. 정치하는 사람은 누구나 나라를 경영을 한번 해보고 싶어 합니다.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 번지점이 입증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내가 TV 토론에서 문재인 전 대표와 붙으면 10분 안에 제압할 수 있다. 뭐 이런 자신감도 드러냈습니다. 네, 홍준표 지사가 이제 자유한국당에 이제 대선 후보로 출마하러 뭐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데, 문재인의 맞설 후보는 범여권 보수 진영의 후보는 나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또 특유의 그 좀 직설 화법, 어찌 보면 독설을 또 섞어서 이야기하는 걸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로 10분 만에 제압 이런 이야기가 한 것 같고, 어떻든 그 홍준표 지사는 일종의 권투로 말하면 굉장히 그 스트레이트 펀치를 날리는 걸 좋아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보면 또 약간 그런 스타일이 있는데, 예. 지금 김종인 전 대표는 보니까 나오면서 아까 말했지만 전화 한 통화 없더라. 굉장히 잽을 직접 스트레이트를 날리지 않고 잽을 권투로 말하면 가벼운 잽을 날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또 그것도 굉장히 아프죠. 아프죠. 예, 그래서 맞는 사람 입장에서 아프죠.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홍준표 지사로부터의 공격, 그다음에 김종인 전 대표로부터 공격을 받아내면서 이제 묵묵히 자기 길을 가면서 또 그걸 방어해야 되고 대세론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이제 기로에 놓여 있는 거죠. 상당히 흥미롭군요. 대선판에 던져진 작은 두 변수가 얼마나 커질지 혹은 그냥 사그러들지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시간이 더 있으면 재밌는 이야기 저희가 많이 준비했는데 오늘 여기까지밖에 전해드릴 수 없군요. 내일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잠깐만요.